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판사에 관련된 내용 2부작으로서 그 판사의 그 임용이라든지 승진, 그 다음에 뭐 월급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 뭐 그 구체적인 그 숫자라든지 통계가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설명드리는 정도에서 그냥 이런 정도 흐름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예전하고 달라갖고 재판 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출신도 있어서 그 판사 임용에 대한 방식이 솔직히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감안하시고 일반적으로 예전에 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그 판사 임용을 할 때는 그 사법연수원 성적, 그 다음에 사법시험 성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갖고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는지 몇 등으로 졸업했는지에 따라서 그때 임지가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연수원 성적하고 사법시험 성적을 합쳐갖고 무슨 뭐 대법원장상을 받았냐, 뭐 연수원장상을 받았냐, 뭐 법무부장상을 받았냐,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이 등수가 몇 등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일단 지망을 했었고요. 보통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주로 어디 가냐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남북서라 그래갖고 동부지방법원, 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으로 보통 배치되고,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통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초임지가 어디냐를 딱 보면 사람들끼리 그 판사하신 분들끼리 보면 얘가 몇 등을 했구나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는데 요 순서가 거의 그 판사할 때 한 10년 동안은 거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좀 약간 이상한 게 아니 왜 연수원 성적이 그 판사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왜 따라다니냐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지금은 그게 또 나름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재판을 많이 했다거나 뭐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름 그 판사의 그 기준으로 갖다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하는 게 그냥 그 연수원 성적이라고 그냥 해서 그냥 그때는 그 당시에는 별 그냥 그나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등으로 내가 서울중앙지법원에 근무를 했다. 그러다가 2년 지났다. 그럼 보통 그 법원에 계신 분들은 2년은 수도권에 있었으면 나머지 2년은 그 지방으로 배치하는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배치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계속 수도권에만 있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수도권하고 지방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다만 그 지역법관이라 해갖고 나는 지역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예 처음 임지도 내 고향이 어느 쪽이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계셔서 거의 10년, 20년을 계속 그 지역에서 법관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제 그 판사님들이 그 처음 그 임용 성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처음에 내가 서울중앙지법에 2년 있었다. 그럼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면 보통 그 사람들끼리 같은 연수원 기수끼리는 그 등수에 따라서 1지망, 2지망을 씁니다. 그래서 1지망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춘천이나 뭐 양평이나 뭐 어디 대전을 썼다. 그러면 2지망, 3지망 하는 에 따라서 그 순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서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쓰는 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대충 등수를 아니까 너 어디 있었냐 라고 물어보고 그에 따라갖고 보통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다만 이제 아주 예전에는 여자 판사님들이 거의 없을 때는 여자 판사님들은 그 대전 이남으로는 안 보낸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형사 사건을 안 맞춘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여자 판사님들이 거의 없었을 때 진짜 아주 예전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자 판사님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아주 과거에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성적으로 치면 여자 판사님들이 다 상위권이라 갖고 대부분 다 여자 판사님들이 배치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임용이 되면 대부분은 이제 아주 예전에는 예비 판사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대법원 그 재판 연구원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약간 배치가 사실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제 대충 이제 설명드리는 건 어떤 거 설명을 드냐면, 그래서 보통 판사님이 되시면 그 처음엔 배석 판사를 하셔요. 배석 판사를 하셔서 그 지방법원에서 배석 판사를 하셔서 뭐 자배석, 우배석 그 하시고, 그때 이제 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판결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장판사님이나 스타일이 다 달라서 어떤 판사님들은 보통 초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걸 써온 거 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긋거나 뭐 혼내거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판사님들은 그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도제식 이런 느낌으로 그 판결문을 써오면 검토를 해서 보통 3인이서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보통 그 판결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지금은 약간 아니지만 6년까지 배석 판사를 하시다가 이거는 7년부터 한 9년 차까지는 그 단독 판사를 하시면 단독 판사 하시는데 지금은 또 이제 워낙 그 법원의 그 인사 저체가 심해가지고 뭐 7년 8년 돼도 단독 판사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단독으로 하시다가 다시 또 배석으로 지방법원 배석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그 약간 그런 게 약간 그 예전하고 약간 달라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되면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배석 판사하고 단독 판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판결을 쓸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하십니다.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사법연수원 교수님으로 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보통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14년, 1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가십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시면 보통 처음부터는 서울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지방에 가서 부장판사, 보통 대전이라든지 이쪽부터 이제 시작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그 약간 동네가 작은 데는 지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원에 가서 부장판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장판사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부장판사를 하시다 보면 부장판사끼리도 서로 이제 그 지역을 나눠서 보통 그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다른 좀 먼 데 있었다 그러면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오고 이런 게 배치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도권을 점점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뭐 동부지방법원 이런 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보통 중앙지법 판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판사님들은 아주 계산하기 쉽게 3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법원 판사님이 2급, 그다음에 부장판사님이 1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거의 차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검찰의 검사장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별을 단다는 말을 하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뭐 대전이라든지 뭐 특허법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쪽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돼서 고등법원 2심 재판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차관이에요. 관용차가 나오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랜저가 나왔고 이제 법원장이 되시면 이제 에코스 말고 약간 대우에서 나왔던 그 차가 있는데 쌍용에서 나왔던 최여면이 법원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대법관이 되시면 이제 에코스가 나오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딱 고등법원 부장이 됐다는 게 뭐 이렇게 딱 되면 일단 차가 나오고 기사관이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가 약간 크고 다만 그때 예전에 뭐가 문제였냐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님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퍼센트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승진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다가 아예 법원을 떠나서 아예 변호사로 개업하신 예전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고등법원에 대등재판부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대등재판부가 뭐냐면 그냥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 나가고 고등법원에 가서 부장판사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지만 고등법원에서 그 배석판사는 아니지만 그 기존에 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하고 셋이서 합의를 봐라. 그래서 지방법원 부장급 둘, 고등법원 부장급 하나, 셋이서 서로 합의를 보는 게 대등재판부인데 대등재판부는 원래 그 지방법원 부장판사한테 지금 판결문을 자기가 직접 다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검토만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 계시면서 대등재판부 셋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판결문을 써라라고 한 건데 원래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중앙지법원 판사 하시다가 그냥 이게 다 변호사 나가는 걸 방지하러 만들었는데 그게 얼핏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또 막상 그 시도를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돼갖고 이게 또 뭐 말하기는 좀 몇 개 그런데 하여튼 몇 개 그런 해서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또 요새는 또 대법원장이 바뀌어갖고 뭐 고등법원 부장 승진으로 바꾼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서 사실 뭐 아직 예전 얘기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아직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장이 되시나 법원장.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시다가 법원장을 하시면 법원장이 되시면 원래 재판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전체적인 행정 사건만 하고 관여만 하셨는데 요새는 또 법원장 하시다가 다 나가버려야 되니까 또 법원장 하시다가 다시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도 하시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통 하기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법원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충 순서가 대법관을 하시는 거예요. 대법관. 그래서 대법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뭐 대법관 그러면 우와 뭐 하는 정도지만 사실은 판사님이 생각하기에 대법관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 대법관이 된다는 건 보통 판사님이 한번 되시면 다 대법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판사 19명 정도는 다 대법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뭐 법조인도 로스쿨 보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사람들 계시겠지만 이 대법원 판결이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하면 선고가 되면 거의 법과 같은 존재로서 앞으로 모든 방향을 다 이끌면서 대법관이 된다는 건 가문에도 되게 영광이고 자기가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영향이 있으면서 대법관이 되시면 그게 서로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속설이 대법관이 되면 하루만 즐겁고 나머지 6년은 되게 괴롭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법원의 사건이 2만 건, 3만 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법관 그 분들이 그 사건을 다 보시기 때문에 대법관 분들이 처음에 되면 되게 첫날에 하루에는 되게 그 우아하고 해피하고 즐겁지만 워낙 사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기려고 그러면 오시면 다 아프십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오시면 다 건강상 이유가 다 나빠지시고 왜냐면 워낙 사건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록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고 대법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대법원이 되면서 일단 여기까지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설명드렸고 약간 미지나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록이나 이런 거는 또 다음 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